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요즘에 렌즈 가격이 미쳤죠? 요즘에는 정말 제조사 불문하고 소니든 캐논이든 니콘이든 간에 최신 렌즈들 가격을 보면 정말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래서 요즘처럼 렌즈 가격이 비쌀 때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가성비 렌즈 두 개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캐논 말고 니콘 말고 소니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성비 렌즈인데, 첫 번째가 삼양의 35mm f2.8 렌즈랑 두 번째가 소니의 28mm f2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교군이 아닐 수는 있는데 가격이 비슷해서 이 두 개의 렌즈가 소니 풀프레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두 개의 렌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과학적인 성능이랄지 AF 성능이랄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크기를 보자면 일단 크기는 제가 삼양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렌즈가 굉장히 작아서요. 이 정도면 거의 팬케이크 렌즈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크기가 작고요. 소니 28mm f2 렌즈도 크기가 작긴 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짜잔, 이게 삼양의 35mm f2.8 렌즈를 마운트한 모습인데 굉장히 작죠? 예. 그런데 소니에도 거의 똑같은 크기를 자랑하는 35mm f2.8 자이즈 렌즈가 있긴 하거든요. 다만 그 녀석은 자이즈 파란 방패가 박혀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해서는 그걸 제낄게요. 아마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왜 이거 28mm랑 그걸 비교를 하느냐, 35mm 2.8끼리 비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렌즈가 비싸서 제낀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스펙을 보자면은 삼양 35mm 2.8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게가 85.6g으로 엄청 가벼워요. 조리개는 2.8에서 22까지 조일 수 있고요. 구성은 6건 7매고 조리개 날수는 7매, 그리고 필터는 49mm로 두 개의 렌즈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픈마켓 기준으로 지금 약 한 30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지금 최신 렌즈 아무리 싸봤자 100만원 막 이런 시대에 30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죠? 소니 28mm를 보자면은 무게는 200g 정도로 충분히 가볍긴 하지만은 삼양보다는 조금 무겁고요. 조리개는 F2로 살짝 더 열리고 22까지 조여지는 건 똑같아요. 구성은 809매, 그리고 조리개 날수는 9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18개로 갈라지겠죠? 필터는 49mm와 똑같고 가격은 약 45만원, 오픈마켓 기준으로 현재 지금 2019년 9월 기준으로 한 45만원 정도 하는데요. 삼양 렌즈보다는 15만원 정도 비싸니까 사실 가성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삼양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보시면은 소니 28mm가 사양이 좀 더 고급 사양이에요. 그 렌즈 구성도를 보면은 ED 렌즈, 비규면 렌즈, 특수 비규면 렌즈 해가지고 이 특수 렌즈가 하나, 둘, 셋, 넷, 5개, 무려 특수 렌즈가 5개나 들어갔거든요. 45만원짜리 렌즈에 특수 렌즈가 5매나 들어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 특수 렌즈가 하나, 두 개 들어가고 땡치는 경우도 많은데 5개나 들어간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가 특수 렌즈가 많고 조리개도 한 스톱 더 개방이 되죠. F2로.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가 설계가 더 어려워요. 표준이라고 하는 게 보통 50이라고 하는데 43이란 저도 알아요. 아무튼 표준을 보통 50mm라고 하는데 50mm에서 멀어질수록 이 렌즈 설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5mm보다는 28mm가 조금 더 렌즈 설계하기가 힘들고요. 조리개도 많이 열리고 특수 렌즈도 많이 들어간 거를 보면은 28mm 포지션 자체가 삼양 렌즈보다는 조금 더 고급 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45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친구들 가성비 자체는 또이또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해상력 비교를 해봐야겠죠. 제가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테스트 용지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원래는 아크릴에 인쇄된 거로 화이트보드처럼 놓은 다음에 조명을 8개를 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방구석에서 LED 등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정집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로만 보시고 절대적인 해상력을 이 테스트를 한 거 다른 데랑 비교하시면은 아마 오류가 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앙부랑 주변부 촬영을 한 다음에 조리개 수치별로 그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소니 거고 여기가 이제 삼양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중앙부,
이게 주변부. 이것도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는 없으니까 확실히 최대 개방만 비교해놓고 보자면은 소니 렌즈가 해상력이 조금 아쉽거든요. 최대 개방의 해상력이 다소 흐리흐리합니다. 특히 주변부는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 조리개를 점점 조이면은 5.6 정도 올라오면 해상력이 많이 올라오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F8에서 F22까지 라인을 보셔도요, 이 특별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이렇게 작게 보면은 아마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곤란하실 테니까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F2.8이랑 F8만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게 뭐 유의미한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삼양이 F2.8이 이게 지금 여긴 최대 개방이고 여긴 지금 한 스텝 조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왠지 이쪽이 좀 더 흐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가 그렇게 선명하냐? 그건 또 아니고요. 8로 왔으면은 얘도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떠실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색수차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요즘에야 많이 의미가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이 색수차도 굉장히 화질의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색수차 테스트는 이 렌즈캘, 스파이더 렌즈캘이라는 원래는 이제 렌즈 교정하는, 핀 교정하는 장비인데 요거 하나 제가 새로 질러서 이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이 줄자 부분 있잖아요. 이 줄자 부분을 확대해서 색수차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소니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 F2에서 F8까지만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넘어가면 어차피 색수차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조금 초록색이 조금 보이고 여기 조금 보라색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은 조금 초록색이 돌고 이쪽은 조금 보라색이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줄자에는 초록색도 없고 보라색도 없거든요. 저렇게 경계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색이 튀어나오는 게 색수차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니 렌즈를 보면은 색수차가요, 사실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최대 개방이랑 F2.8까지만 얼추 보이다가 4로만 조여도요 거의 보이지 않고 5.6을 지나 8이 되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만 조금 초점이 풀어지면서 살짝 색수차가 나오는데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삼양은 어떠냐? 삼양도 정말 놀랄 정도로 색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최대 개방 상태에서도 보면은 색수차가 거의 없어요. 4만 조여도 이게 뭐 안 보이고 5.6, 8이 되면 역시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소니 입장에서는 최대 개방이고 F2.8 한 단 조인 거고 삼양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 개방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미묘하지만 작은 차이긴 하지만은 삼양이 조금 더 색수차 면에서는 성능이 우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개의 렌즈 모두 굉장히 저렴한 렌즈치고는 정말 좋은 광학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1.4까지 개방된 렌즈가 있다고 치면은 그 렌즈 2.8까지 조이면은 역시나 색수차가 다 없어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정말 뭐 놀랍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준수하다, 나름 괜찮다. 특히 삼양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밖에 안 되는 렌즈인데 색수차가 거의 없다는 거는 신경을 많이 쓴 어떤 티가 납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개의 렌즈가 발색이 차이가 있는지 컬러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같은 상황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 렌즈의 코팅이나 어떤 투과율에 따라서 색감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크게 변하진 않지만은 혹시나 한쪽이 색감이 구리게 되면 안 좋으니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컬러 체커 요것도 샀어요 이번에. 이거 한 15만원 합니다 이거. 똑같이 컬러 체커를 촬영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로우 파일을 통해서 동일한 값으로 보정을 했습니다. 이게 색온도는 3400이고 색조는 플러스 28로 똑같이 맞췄어요. 두 렌즈 발색이 같다면 이론상 얘네 색 재현이 똑같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포이드를 찍어 가면서 색이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달라요. 물론 여기 안에서도 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찍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시는 모니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모니터로 통해서 봤을 때 둘 다 이 두 개의 색감이 달라 보여요. 이 노란색도 달라 보이고, 노란색은 좀 많이 다르네요. 노란색은 초록색도 초록색은 좀 많이 비슷해 보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소니의 28mm 렌즈가 살짝 붉은색은 잘 표현을 못하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붉은색 쪽은 조금 빛바랜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근데 붉은색이라고 하면 저게 사람 피부를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 피부색이 한 이 정도인데
삼양 쪽이 조금 더 원색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삼양이 조금 더 색 재현이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작은 차이기 때문에 지금 스포이드를 찍어봐야 이걸 알지, 그냥 봐서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죠?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해봤는데 소니가 살짝 색이 조금 빛바랜 듯한 느낌이 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명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면은 주관적인 산으로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요건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이 두 개의 렌즈가 색이 조금 차이 난다는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재미없는 건 다 끝났어요. 약간 숙제라는 기분으로 해상력 테스트도 하고 텍스처도 보고 컬러도 봤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쓸모가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렌즈가 화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35mm랑 28mm는 초점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28mm가 좀 더 광각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많이 담기는지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을 했고요. 35mm가 이 정도 담긴다고 치면은 여기서 28mm는 이 정도 담깁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이 정도인데, 대충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 28mm가 이렇게 더 넓게 촬영이 되는 셈이죠. 28이랑 35가 별 차이 없을 것 같아도요, 이게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28mm가 훨씬 넓어요. 실내에서 35mm가 이제 이 정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스타벅스에 있는 그 네모난 테이블 아시죠? 그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하면은 35mm는 이 정도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상반신을 다 담기가 조금 빡세요. 근데 만약에 50mm로 촬영을 한다. 여기서 50mm로 촬영을 하면 뭐 대충 한 이 정도 담길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실내는 50mm 사용하기가 상당히 빡세요. 어쨌든 35mm를 보면은 상체를 다 담기가 버겁지만 담을 수는 있는데, 28mm는 어떻게 되는가? 28mm는 이렇게 상당히 여유롭게 이 테이블 건너편의 인물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말고도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배경을 손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30mm가 거의 뭐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28mm가 이 정도 더 촬영이 되는 셈이에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난잡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 실내에서 편하게 인물하고 배경을 같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35mm보다는 28mm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28mm를 딱 구매를 하시면은 이 배경 정리하는 게 조금 빡셀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총평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아웃포커스. 28mm, 35mm라 놓고 보면은 조리개 값이 같다면은 당연히 35mm가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은 28mm 렌즈가 조리개가 f2.0까지 열리니까 한 단도 밝고요, 35mm 렌즈는 f2.8까지 밖에 안 열리니까 한 단 어두워서, 그러니까 조리개가 덜 열리니까 아웃포커싱이 좀 덜 되고, 그래서 초점거리를 놓고 보면은 35mm 렌즈가 좀 더 아웃포커싱 될 것 같고, 조리개를 놓고 보면은 28mm가 좀 더 아웃포커싱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떠냐, 미리 말씀드리자면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최단 거리로 가장 짧은 거리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보케가 가장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35mm고 이게 28mm예요. 35, 28 거의 차이가 없죠. 여기 있는 이런 보케가 별로 크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긴 걸 보면은 35mm는 뭐 한 이 정도 담겼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즉 28mm가 이렇게 더 담기긴 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리개가 한 단 더 밝다 보니까 이 보케의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28mm가 살짝 더 큰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크기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의 렌즈의 보케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촬영을 해봤을 때 사람을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 허리 아래까지 한 상반신 정도 담았을 때 뒷 배경에 있는 보케가 이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뒷부분을 보시면서 보세요. 28mm는 이 정도고 35mm는 이 정도고, 피사체는 가만히 서 있고 촬영자가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피사체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당연히 좀 차이가 나죠. 28mm가 아무래도 배경이 좀 더 많이 담깁니다. 하지만 보케의 크기를 보면요,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아웃포커싱이 좀 더 잘 된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다음에는 이제 뭐 한 무릎 정도 촬영이 된 셈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안정적인 촬영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5mm 촬영을 하면은 이 정도는 떨어져서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적당한 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역시 비교를 해보면은 28mm는 요거고 35mm는 요거고, 28mm가 역시나 배경은 좀 더 많이 담기죠. 하지만 보케 크기를 보면은 역시 이것도 크기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더 넓게 당기면서 버킷 크기가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상 28mm의 승리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담기는데 아웃포커싱은 비슷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거리를 바꾸지 않고 피사체의 크기가 바뀌든 말든 간에 거리를 바꾸지 않고 동일한 거리를 촬영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35mm, 이게 28mm. 이때는 35mm 버킷가 좀 더 커요. 그쵸? 네. 야, 아까 여기는 네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했다 하면서도 버킷 크기가 같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냐면 얘랑 최단 거리가 같지가 않아요. 얘는 최단 거리가 한 28cm 정도고 얘는 35cm 정도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최단 거리 자체가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같은 곳에 포커싱 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피사체를 촬영한 거니까 그 초점이 맞춰진 거리가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아무래도 35mm의 보케가 조금 더 큽니다. 크기가. 물론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만 툭 크롭을 해보면은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뒤 배경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35mm 쪽이 보케가 살짝 커요. 뭐가 맞는 비교인지, 즉 이렇게 이 피사체의 크기가 달라지게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피사체의 크기를 최대한 맞추고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케가 거의 비슷하다. 보케가 비슷하다는 거는 좀 더 화면이 넓게 담기는 28mm의 승리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AF 성능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삼양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잖아요. 소니 바디에 사용하기 전용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서드파티이고, 소니 28mm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티브 렌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양이 AF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쉽게 예상이 되시죠.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있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니 렌즈, 이거를 중앙 초점을 맞춘 다음에요, 이것도 맞춰보고 뒤에 원거리, 중거리, 원거리, 근거리, 상당히 빠르게 초점을 잡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니 렌즈 중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확장 플래시볼로 놓고 이동을 해 볼게요. 따다닥 초점, 따다닥 원거리, 다시 근거리, 원거리. 괜찮죠? 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확장 플래시볼 스팟, 따라다니는 건데 리얼타임 AF라고 저렇게 한번 대상을 잡으면은 이렇게 딱 물고 늘어져요. 카메라를 막 흔들어도 빙빙 돌려도 잘 쫓아가죠. 자, 이게 소니의 어떤 자랑 중에 하나인데 막 흔들어도 괜찮아요. 벗어나지 않아. 요거 해볼까요? 또 이렇게 막 흔들어도 버팁니다. 좀 어지러우시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도 초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삼양도 역시나 중앙 측거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아까랑 비교해서는 살짝 한 박자가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누구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한 박자가 늦죠. 미묘하지만 삼양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확장 플래시볼. 역시 고정시켜 놓고 이 조그 스틱을 움직여서 이동을 해 볼게요. 뭐 본질적으로 이것도 중앙부 측거점으로 이용하는 거랑 속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너무 느려서 못 쓸 건 아니지만 한 박자가 살짝 먹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따라다니는 거, 추적. 야, 이렇게 막 흔들어서 잘 따라다니죠. 뭐 이 정도면은 서드 파티라서 뭐 이게 잘 못 따라다니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어지러워도 참으세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야! 괜찮죠? 좌우로 흔들어도 버티고. 근데 살짝 무너지긴 해요. 제가 원래는 약간 오른쪽에 했었는데 나중에 포인트 약간 왼쪽으로 이동되긴 했어요. 근데 꽃 같은 거는 색깔이 워낙 다르니까 잘 버티고, 뒤 배경도 해보면은 잘 됩니다. 약간 좀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긴 해요.
괜찮죠? 잘 보셨나요? 그 다음은 이제 인물 촬영할 때 IAF 눈에 초점 잡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저희 와이프가 좀 수고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소니는 뭐 당연히 잘 되죠. 멀쩡하게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이 퍼포먼스랑 뒤에 나오는 삼양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빙그르 돌아서 탁 잡고. 괜찮죠? 이제 삼양인데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에 소니랑 뭐 특별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한 박자 느린 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눈 따라다니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아무래도 삼양이 서드파티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많이 부족하진 않고요. 살짝 반응이 조금 느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 속도가 아니라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소음이에요, 소음. 뭐 그렇다고 그게 엄청 큰 소리는 아니지만 좀 거슬려요, 촬영을 하면서. 사진 촬영할 때는 그냥 참으면 되는데 동영상 촬영하면은 그 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꽤나 거슬리거든요. 이것도 한번 실제로 들어보실게요. 어떠세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정도 소음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끔 동영상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늘 외장형 마이크를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도 가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35mm 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저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28mm를 조금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28mm에 커다란 단점이 있어요. 바로 왜곡인데요. 무슨 말인지는 이거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소니의 28mm 렌즈는 전형적인 술통형 디스토션이 있어요. 즉 배럴 디스토션, 뭐 술통형 왜곡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뭐 가운데가 볼록 솟아 있잖아요. 즉 일자가 이렇게 일자로 찍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는 배럴 디스토션이 존재합니다. 네, 물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라이트룸이나 아니면은 바디 자체적으로 디스토션을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왜곡 보정, 뭐 렌즈 교정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를 사진을 촬영하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줘요. 혹은 로우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은 라이트룸에서 클릭 한 번이면 이렇게 보정이 되긴 되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주변부 데이터를 조금 잃어버리긴 하지만은 이 정도 보정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로우 데이터 자체가 이 정도 왜곡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은 단점이에요. 또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하면은 다소 좀 걸리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동영상 촬영을 하면은 여기 위아래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사진은 뭐 3:2, 4:3 그러는데 동영상은 16:9, 더 와이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위아래 주변부가 잘려나가서 그 영향이 상당히 감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런 주변부 왜곡이 다소 신경이 쓰이고요. 단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35mm 같은 경우에는 이 왜곡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끝부분만 조금 꺾여 있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 왜곡 보정, 렌즈 교정을 꺼놓은 상태고 렌즈 교정을 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왼쪽 여기는 조금 어지럽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이걸 계속 보다 보니 어지러운데 그래서 28mm가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왜곡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28mm 렌즈가 아무래도 좀 더 고급 사양이고 또 네이티브 렌즈다 보니까 여러모로 쾌적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8mm라는 화각 자체가 야외나 실내나 이런 데서 인물 스냅을 촬영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이렇게 야구장 같은 데서 촬영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광각 렌즈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풍경을 담아낼 때도 유용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렌즈는 이렇게 일상 스냅에서 촬영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렌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친숙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 게 핸드폰 화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핸드폰 화각도 많이 다양해져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핸드폰의 화각 느낌이 딱 28mm에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빛 갈라짐도 나름 예쁜 편이에요. 스트리트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화각이 28mm이기도 하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배경이랑 인물을 같이 조화시킬 수 있는 좋은 렌즈이긴 합니다만, 다만 문제가 배경 정리예요. 배경 정리. 이 렌즈를 촬영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광각이라서 배경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촬영하면서 좀 안 이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경 정리가 안 되고 난잡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라서 그런데, 28mm를 처음 접하면은 그 배경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곤란함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즉 넓게 담기는 만큼 또 동시에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배경 정리를 내가 잘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렌즈를 구입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35m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 렌즈를 얼마 전에 최마태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샘플샷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35mm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확실히 배경 정리함에 있어서도 좀 더 28mm보다는 수월해요. 덜 담겨서 답답한 면은 있지만은 배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는 확실히 35mm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물을 촬영할 때는요, 35mm가 훨씬 유리해요. 영상을 보시면은 28mm로 정물을 담으면요, 사실 이게 좀 안 이쁩니다. 보시면은 앞에 있는 컵이랑 뒤에 있는 컵이랑 뭔가 상당히 각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원근감이 강조돼서 그래요. 반면에 35mm를 보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안정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뭐 앞에 있는 컵이나 뒤에 있는 컵이나 뭐 원근감 왜곡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클로즈업 하기도 좋고요. 촬영된 사진을 보시면은 앞뒤 컵의 어떤 원근감이 그렇게 크게 왜곡되지 않은 거를, 통일감을 느낄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실외 테라스석이나 아니면은 실내 좌석인 경우에도 테이블이 좀 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5mm가 거의 무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렌즈 자체가 보케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싼 렌즈는 좀 보케가 형편없게 생기는 측면이 있긴 한데, 싸구려는 좀 싸구려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못 봐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35mm 1.4나 1.8에 비해서는 조금 포커싱이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풀프레임에서 2.8 정도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도 배경도 블러를 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무게가 100g 밖에 안 되니까 너무 가볍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렌즈는 유일한 문제가 소리예요. 소리. 초점을 잡을 때 척허덩 윙 척허덩 윙 이런 소리가 자꾸 나는데 거슬리고 동영상 촬영할 때 방해가 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배경을 쉽게 정리를 하면서 촬영이 되는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진을 28mm로 촬영을 했다면요, 제가 와이프보다 키가 한 15cm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배경에 있는 직선들이 훨씬 더 기울어져 보였을 거예요. 반면에 35mm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면서도 50mm처럼 실내에서 답답하지 않은 최적의 화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35mm 2.8 렌즈가 배경이 이 정도 아웃포커싱이 되더라, 배경이 정리가 잘 되더라, 뭐 그런 정도 말씀인 거고, 그 이상의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저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28mm를 택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네이티브 렌즈이기 때문에 AF 성능이 훨씬은 아니죠. 조금 더 좋고 소음도 없다는 면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35mm 어떤 그런 느낌을 내가 내고 싶다 하면은 사진을 크롭을 하면 되잖아. 위아래를 잘라버리면은 충분히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28mm로 촬영한 거를 35mm만큼 크롭을 한 거랑 35mm로 처음부터 촬영을 한 거랑 원근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크롭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35mm로 촬영을 한 거랑 거의 구별이 안 가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주변부 잘라내는 정도로 35mm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28mm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8mm가 아까 보셨다시피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 좀 더 비싸죠. 그리고 무게도 좀 더 나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두 렌즈는 호각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28mm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대신에 가격도 그만큼 나가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녹화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역시나 TMI라서 늘 방송이 이렇게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긴 방송을 다 보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꼭 여러분들 렌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